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생각 키우기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손해만 볼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가치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그 착함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소위 호구가 되는 것 같다는 씁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현실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그만큼 인간 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착하게 살면 호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서양 철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 철학을 계승했지만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고 이 의지가 고통과 불행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철학은 염세주의적 색채가 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어쩌면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존재하지만 이는 아주 드물게 발현되는 고귀한 감정일 뿐 보편적인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턱대고 착하게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기적인 의지에 충실하며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이유 4가지.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볼 때 왜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우리를 호구로 만들까요? 몇 가지 이유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들은 대개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꺼리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당연하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산을 당연한 듯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짐을 떠안게 되고 결국 지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함이라고요. 둘째, 쉽게 믿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 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지 경고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기대하다가는 실망하거나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우리 세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기억들 말이죠. 셋째,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필요나 욕구, 심지어는 정당한 권리까지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남이 편하면 돼. 나 하나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각자의 의지가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돌보지 않고 오롯이 타인의 의지에만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친구 관계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우리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대와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착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무언의 압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평판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호구가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이유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인 의지의 자기중심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관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순진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3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냥 비관하고 체념하며 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함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맹목적인 친절함 대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을 지키며 타인과 관계 맺는 현명함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쌓인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을 믿으십시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 재산을 어디까지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베푸는 친절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억누르기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타인과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면을 똑바로 직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맹목적인 착함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친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관계들 속에서 착하게 대하려다가 상처받고 실망했던 경험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40대, 50대, 60대 구독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진했던 과거의 착함을 넘어서 삶의 연륜으로 얻은 지혜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각은 우리가 세상을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마음 가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정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호구되지 않는 현명한 삶이 아닐까요? 착하게 사는 것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며 자신을 존중하는 지혜를 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각 키우기 채널을 구독하셔서 삶의 지혜와 철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